대망의 챔피언스리그 세미파이널이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로 두 팀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맞대결입니다. 두 팀의 가장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맞대결은 지난 17-18 시즌으로 당시에도 준결승에서 만나게 되었던 두 팀이었고, 결과는 합계 스코어 4대3로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레알은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꺾고 비기어를 들어 올렸던 시즌입니다. 홈팀 바이에른 뮌헨 얘기를 해보면 분데스리가 11시즌 연속 우승이 마감된 시즌이고, 그 책임으로 토마스 투엘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사임하기로 했는데 참으로 비정상적인 구단 운영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동사는 망했지만 사실 망했다는 표현도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최초 무패 우승을 도전하는 역대급 시즌인지라 12시즌 연속 우승을 놓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절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수선했던 분위기 속에 챔피언스리그 4강에는 진출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지난 아스널과의 8강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윌로이 사네와 세르주 그나브리는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또 킹슬리 코만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 윈포워드 자원들이 모두 이탈한 상황입니다. 물론 잠을 무시할라나 마티스테, 토마스 빌러가 이 선에서 측면 포지션도 가능한 선수들이고, 측면 수비 강화를 위해 지난 아스날전처럼 라파엘 게레로를 윈포워드로 기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결정자 명단은 장기 부상자인 티보 쿠르투아와 다비드 알라바가 있으며, 다니 카르바알이 지난 8강 2차전 맨시티전에서 받은 경고로 이번 경기 카드 누적 징계로 결장합니다. 지난 10년 넘게 레알 마드리드의 부동의 주전 라이트백으로 활약했던 카르바알의 결장은 꽤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카르바알은 활발한 오버래핑과 뛰어난 축구 지능, 그리고 레알이 예전처럼 많은 크로스를 시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교한 오른발 크로스는 카르바알을 오른쪽 측면에서 풀어주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무중인 건 레알 유스 출신으로 역시 지난 10년간 카르바알의 백업으로 활약한 루카스 바스케스가 지난 바르셀로나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는 맹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루카스 바스케스는 엄청난 활동량과 오른쪽 측면 전역에 걸쳐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상당히 애매한 느낌의 선수라는 점인데요. 원래 윙어 출신인 만큼 카르바알에 비해 수비적인 부분에선 아쉬움이 많고, 특히 속도 싸움에서 크게 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인데, 다행이라면 현재 바이어의 전문 윈포워드 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보면서 크게 느끼는 것이, 이런 빅매치업에서 크게 승패를 가르는 것은 역습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현재 가장 잘하는 팀이 저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벤제마, 호날두, 베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3연패를 하던 시절 레알 마드리드도 정말 대단했지만, 현재 비니시우스, 호드리그, 벨링엄으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전혀 다른 스타일로 또 정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벨링엄의 다재다능함은 공격에서는 물론이며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빌드업이나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이고, 역습 상황에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드리고 딱 두 명의 선수만으로도 강력한 역습과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팀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안토니오 리디거와 추아메니는 8강에서 엘링 홀란의 존재를 지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1차전에서는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해리케인은 홀란과는 달리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스타일이 조금은 다르나, 케인이 센터백들을 따돌리고 내려와서 등지고 받아주고 바로 측면으로 벌려주는 그 패턴이 상당히 위협적인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전문 윈포워드들의 부상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19세 윙어 마티스텔은 커리어에서 챔피언스리그 선발 출전 경험이 딱 한 번으로 지난 조별리그 코펜하겐전이 첫 선발 데뷔전이었는데, 자신의 두 번째 챔스 선발 경기를 조별리그가 아닌 토너먼트, 그것도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선발 출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지간한 강심장의 선수라도 엄청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케인이 박스 안에 머무르면 미디거와 추앙웬에게 마크당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결국 케인이 내려와서 영향력을 보이려면 이 선의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할 텐데, 과연 어떨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에릭 다이어를 향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이번 준결승에서도 다이어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순발력과 스피드 싸움에서 다이어의 단점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리그 스타팅 라인업을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전역에 걸쳐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그 와중에 쉽지 않았던 레알 소시에다도 원정에서 승리까지 챙기며 바이언전을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네갓 클럽들 간의 빅매치업이고 기대감이 크다 보니 주절주절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하며 안전하게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